과학센터 그 네 번째 주제, 과학센터의 미래입니다. 과학센터의 역사도 발견공전에서 시작되어 60년 이상이 되었고 익스플로라토리움에서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과학센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과학센터풍의 전시는 과학기술 관계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에도 도입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학센터의 출현부터 그 미래까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학센터는 왜 등장한 것일까? 과학센터 탄생의 배경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과학기술의 승리가 널리 확산되었고 과학기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승리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을 놀이로서 티가 안 나게 제공하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센터입니다. 과학센터의 등장에는 과학기술사 박물관 개설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광범위하고 다기에 걸치게 되면 하나의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의 원리를 해설하고 현상을 소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을 신설하려 해도 역사성의 기념물은 더 이상 입수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에서 과학센터로 바뀌면서 관람객 또한 변했습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을 국민으로서 교화, 도야시키려고 하는 데 비해 과학센터에서는 그들은 제각기 다른 대중으로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 레크리에이션, 레저를 추구하여 과학센터에 오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지식 등을 익히는 딱딱한 의식을 싫어합니다. 과학센터의 출현은 대중사회화의 한 현상이고 소비사회, 레저, 오락의 변천이라는 문맥에서 고찰해야 합니다. 화면 속 인물 하버마스의 시민적인 공공권이 구조전환하여 소비의 장이 된다고 하는 담론도 이 고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학센터란 무엇인가? 과학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관과 과학센터는 대립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기술박물관은 교육, 과학센터는 놀이라는 이항 대립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과학기술 교육을 지향하는 과학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센터는 과학기술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고 여겨왔지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다룬 전시가 과학센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 중에도 과학센터의 방법을 따른 전시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과 과학센터는 공존할 뿐 아니라 융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사 박물관의 내부에 상당히 큰 공간에 과학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익스플로라토리움과 라빌레트의 강한 영향이 보입니다. 화면 속 그림은 스톡홀름의 기술박물관에 설치된 과학센터, 일명 테크노라마의 모습입니다. 원래 과학센터의 상호작용형 전시는 과학기술사 박물관을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자는 공존할 것이고 서로 장점을 받아들이고 또 융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센터와 유물과의 관계입니다.
유물의 수집 보존을 필요 없다고 한다면 과학센터는 박물관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 이단화일 것입니다. VR, 가상현실이나 모바일 시대에는 과학기술사 박물관이어도 유물의 디지털 신호화된 데이터만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박물관과 유물과의 연결은 시대와 함께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진품, 즉 실물 유물을 수집해서 보존하는 박물관의 중요성은 앞으로 고조될 것입니다. 진품을 소장한 박물관과 디지털 신화된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이렇게 박물관이 양극으로 분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과학센터와 상업주의와의 거리입니다. 과학센터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과학센터는 오디오 영상이나 대형 화면 영상을 구사해서 점점 화려해지고 흥미거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끄는 인상은 영화와 닮은 부분이 있고 전시에 단지 압도되어 허탈감만 남고 뭐가 즐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이 훌륭한 체험을 찾아서 몇 번이나 과학센터에 갈 것입니다. 과학센터가 인기 절정에서 쇼 같은 것으로 변해가는 한편 상업주의 측면에서는 영리사업으로서 과학센터에 진출하려 합니다. 유원지는 테마파크처럼 변했고 가족을 동반하고 실버 세대가 며칠 동안 유유자적하며 보내는 리조트 파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센터와 상업 오락파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을 끄는 힘에 있어서는 과학센터는 상업 오락시설과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물관 과학센터에 있어서 최소한성을 위해 오락노선으로 가고 싶은 유혹은 강하지만 상업 오락시설과 경합하게 되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애들레이드 갤러리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과학센터의 방법이 그만큼 유효하다면 왜 기업 등이 프로모션이나 프로파간다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과학센터풍의 기업 박물관이 계속 만들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박물관이나 과학센터가 그에게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액을 투자해서 영리 또는 프로파간다를 위한 과학센터가 성공한다면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익스플로라토리움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단일 규범을 배제하고 관람객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는 박물관의 역사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일 규범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사 박물관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박물관이 프로파간다의 도구라는 점의 비판입니다. 또한 익스플로라토리움은 상업주의에 치우치는 과학센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과학센터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오펜하이머와 익스플로라토리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센터의 교육으로의 회귀입니다. 1970년대의 논의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 박물관은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센터는 오락을 제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과학센터도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나 이과교원 양성과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오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과학센터는 상업 오락시설과의 경합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주력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센터이든 과학기술사 박물관이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라는 교육 사명은
동일하고 그 실천 형태도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라빌레트의 궤적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의 박물관 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